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월호 침몰 사고 뉴스 특보입니다. 여객설 침몰 사고 관련 특집 뉴스로 전해드립니다. 네, 현재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확인한 실종자는 291명, 구조자는 164명입니다. 수색과 구조 작업이 밤새 계속되면서 실종자 가족들은 기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월호는 오늘 오전 뱃머리마저 수면 아래로 들어가면서 시야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오후 세월호 사고 현장을 찾았습니다. 지금 오늘 여러분들하고 얘기한 게 지켜지지 않으면 여기 있는 분들 다 책임지고 물러나야 됩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노컷뉴스의 김대웅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CBS 곽인숙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그리고 잊어서도 안 되는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16일 날 세월호가 침몰을 하기 시작했고 결국은 구조된 사람은 사실은 한 명도 없는 겁니다. 0명이죠, 0명. 그리고 170여 명이 이제 구조됐고 나머지 분들은 싸늘한 죽음을 맞이한 그런 안타까운 심정인데요. 지금 사실 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하루 기다리다가 이제는 정말 시신만 찾아와도 서로 축하해주고 서로 격려해준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답답하고 안타깝고 전 국민이 다 우울증에 빠져있는 상황이죠. 사실 뭐 이번 참사로 희생된 가정 대부분이 사실상 그 저소득 가정이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향소에 적힌 말도 있지만 그동안은 가난했지만 행복한 가정이었는데 이제 널 보내니 가난만 남았구나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정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는 경제적인 지원도 있어야 되고 정신적인 지원도 있어야 되고 저는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안전행정부에서 뭐 긴급 생계 안정자금 사행 기준 60일 동안 250만 원, 무려 250만 원이라고 합니다. 4인 가족 2달 동안에 250만 원을 주잖아요. 맞습니다. 한 달에 얼마야? 125만 원이라는 소리인데 맞습니다. 말이 안 되는 금액. 4인 가족이 어떻게 한 달에 125만 원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짜증나는 건 뭐냐면 뭐 총리라는 사람이 뭐 장례 비용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뭐 그딴 개소리를 하니까 정말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어디다 말할 수도 없는 거고 이거는 진짜 어떻게든 수습을 해서 이 분노하는 유족들과 이 모든 국민들의 마음을 잠재우고 뭔가 새롭게 할 수 있는 모습 보여주는데 계속 쓸데없는 얘기를 하면서 화를 나게 하고 그 배 안에 정말 무슨 총리 자녀나 뭐 장관 자녀나 고위공직 자녀가 있으면 저렇게까지 했겠느냐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공감이 되면서도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아니 지 새끼가 거기 있었으면 그렇게 했겠냐고요. 그런 사람도 있었으면 제가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헬기 보내고 난리 헬기 났어요. 가고 아마 헬기에 잠수함 내갖고 띄우고. 들어 올렸을 겁니다. 바로. 그렇죠. 그냥. 무슨 짓을 했어도 해갖고 다 살려냈겠죠. 아니 잠수함 가가지고 잠수하면서 해가지고 다 그리고 찾아내든지. 만약에 그랬으면 일본이 아니라 북한의 힘을 빌려서라도 살려냈을 거예요. 근데 무슨 뭐 말도 안 되게 뭐 누가 도와준다고 했는데 됐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해경청장이든 무슨 뭐 장관이든 총리든 대통령이든 자기 자녀가 거기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저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개판친 거는 자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팔짱 끼고 있으면서 뭐 몇 명이 죽었든지 뭐 누가 있든지 그게 지들이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너무너무 화가 나고 뭐 유족들의 마음에 비할 수는 없겠지만 진짜 갑갑합니다. 네, 우리가 잊혀지면 안 되는 그런 문제점들 또 한번 또 좀 짚어봐야죠. 언론의 문제도 있고 또 캐면 캘수록 드러나는 문제점 이런 것들 한번 또 조목조목 짚어보시자고요. 조금 캄다운 하시고 많이 흥분하시고 계시는데 어쨌든 세월호 참사는 역시 인재였다. 이건 예고된 참사였다라고 하는데 가장 큰 거는 또 제가 볼 때는 어떤 세월호의 증축에 따른 또한 과정, 평형수의 부족 그리고 부실한 도박 그런 문제가 있다는데 과정을 수시로 일삼았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처음에 배가 주식했을 때부터 다들 그 생각을 했죠. 저거 분명히 과정 문제다. 그러니까 나중에 밝혀졌지만 차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잖아요. 네네. 차뿐만이 아니라 온갖 물건들이 되게 많아요. 화물. 네. 평형수 줄인 만큼 이게 짐을 실으면 그 돈이라는 거 아닙니까? 8천만 원. 8천만 원 돈 때문에 300명의 무고한 시민들이 죽은 겁니다. 그렇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되고요. 전 두 번째로 선장, 선원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뭐 선장과 선원에 대한 얘기 너무 많이 했잖아요. 너무 많이 해서 저는 뭐 더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도 할 말은 있을 거라고 봐요.
그 사람들이 안전교육을 받은 적이 없대잖아요. 그러니까 안전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선원이건 선장이건 제대로 받은 적이 없는 사람들을 거기다 갖다 놓은 것 자체가 폭탄이고 저는 뭐 계속 지금까지 방치해놓고 이게 돌아가도록 둔 이 정부와 이 시스템의 부재가 가장 문제인 거죠. 거기서 아무튼 저도 아까 안전교육이랄지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는 부분이 뭐냐면 이제 학생들은 나갈 수가 있었어요. 다 그냥 야 우리 죽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야 이거 탈출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데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그때 지금 빨리 갑판으로 가서 뛰어내리든지 아무튼 해경이 지금 왔으니까 빨리 탈출하십시오. 이 말 한마디였으면 그래서 저는 그 방송 아주 1차원적이지만 그 방송을 했던 그 목소리 그 사람이 그렇게밖에 못했던 책임도 반드시 묻고 근데 그걸 최종적으로 지시를 했던 선장의 윤리의식 저는 타이타닉 영화 아시잖아요. 타이타닉 선장 수험 막 많이 난 선장 다 뒤로 가는데 탈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같이 죽잖아요. 그리고 악사들 나와서 이렇게 질서 정연하게 살라고 이렇게 악사들도 나오고 영화도 안 봅니까? 아주 기본적인 영화인데 사실상 배 이렇게 침몰하면 30분에서 1시간이라면서요. 카톡도 보면 8시 55분에 왔다가 10시 10분까지 카톡이 옵니다. 그러면 무려 1시간 한 15분 정도. 이 기간 동안 영상 보셨죠? 그 큰 배에 고무보트 한 대가 물살을 가르면서 쫙 갑니다. 그리고 선원들만 구해갖고 다시 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골든타임을 그렇게 해경이 허술하게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좀 빼도 박도 못하는 잘못이다. 해경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각지대에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맞아요. 감시가 안 되는 게 일반인들에게 배, 그 바다라는 공간은 굉장히 멀어요. 멀기 때문에 그만큼 더 관리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드러난 거는 이 해경과 그런 청해진 해운, 그런 항만 쪽의 유착 관계가 여실히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해경 같은 경우에 사실 해경청장도 잘 아시잖아요. 경찰에서 물 먹는 사람들이 가는 데거든요. 거의 뭐 경찰들은 그냥 개무시하는 자리인데 무시만 했지 그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해경 같은 경우에는 해경은 해양 경찰이기 때문에 해양에서 일어나는 모르는 사건들을 수사를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전혀 이제 법정을 모른다는 거예요. 법을 모르고 그냥 구전 수사라고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말로 전달하는 거. 아 이렇게 한 수사는 이렇게 했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지.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구조를 뭘 했겠어요, 진짜. 그만큼 아무 생각 없다가 그 딸랑 하나 간 걸 갖다가 구출한 영상이라고 언론에 공개하는 그 대담성. 아니 미친 거죠. 해양 경찰들 진짜 그러니까 대단한 것 같아. 해경은 아니 무식하면 솔직하기를 해야지. 무식하고 그렇죠. 용감하지도 않고 솔직하지도 않고 계속 거짓말을 해가지고 유족들을 자극시키고 맞습니다. 언론들은 완전히 오버투성이로 만들고 정말 그 인간들의 죄는 정말 마땅히 물어야 돼요. 뭐 어떻게 되든지 간에 뭐 무능력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은 마땅히 해야죠. 말씀 잘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가 또 짚고 넘어갈 게 언론의 보도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언론의 도리는 이제 속보 경제. 사실 이런 건 아닙니다. 정확해야 되는 거거든요. 전원 구조면 진짜 전원 구조 했는지 그걸 또 묻고 해서 공식 발표를 해야 되는데 솔직히 검증 못 하잖아요. 그 막 좀 급박한 상황이니까. 급박한 상황에서 브리핑하자면 우린 사실상 그거 다 받아서 그냥 쏘는 거밖에 없다고. 헬기가 뭐 2대 갔는데 뭐 10몇 대 30대 갔다 오니까 간 줄 알고 쓰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그때 가장 본질은 구조를 빨리 해야 된다라고 해서 잠수함을 동원하던 진짜 미 항공모함이 오든 뭐 북한에서 진짜 뭐 누가 도와주든 오든 간에 구조를 하게끔 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쓴 언론은 뭐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한 군데도 없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통렬하게 우리도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거에 대한 과연 책임은 누가 있느냐? 결국 정점에는 누가 있겠습니까? 이번 우리 회의도 빠지지 않는 박근혜 대통령. 그러니까요. 14일 만에 그것도 국무회의에서 참 국무회의 좋아해요. 앉아서 사과 발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논란이 더 커지니까 5월 6일 날 부처님 오신 날 아주 예쁜 하얀 옷을 입고 하얀 옷을 오셨더라고요. 입고 천사처럼 그냥. 국상이란 분위기 자체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도 사실 이렇게 노란 리본 차고 검은 옷 입는데 이게 일반 시민도 생각할 수 있는 기본적인 생각인데 하얀 옷을 입고 이제 사과 표명을 했습니다. 근데 전 그게 사과로 안 들리더라고 사실은. 그리고 나서 경제 얘기했어요 또. 그래서 지금 경제 얘기할 땐가라는 생각도 솔직히 듭니다. 지금 나라 안팎의 사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작년 한 해 힘겹게 경기 회복에 불씨를 피워냈지만 아직 회복세가 견고하지를 못합니다. 저는 참 대통령이 뭐 국가 개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개조를 하는 거는 정말 청와대와 대통령의 머릿속부터 개조를 해야죠. 도대체 뭐를 개조하라는 건지 너무 화가 나고 또 어디서 그렇게 또 요상한 말씀을 이렇게 찾아 쓰시는지 뭐야. 적폐라고 하잖아요. 적폐. 네. 우리 사회 곳곳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부조리와 적폐를 바로잡고 뭐 처음 들었어요. 적폐 뭐 쌓이고 쌓인 폐단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적폐지. 자기들이 적폐의 소산물이지. 어디다가 적폐를 청산하고 어쩌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직도 자기들은 정말 전등한 하늘에 계셔서 이렇게 다 지시하고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고 총리건 뭐 김장수 국가안전실장이건 뭐 누구건 이 사건에 대해서 뭐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잖아요. 사실 적폐라는 표현은 뭐 박근혜 대통령이 썼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옆에 있는 찾아다가 또 사람이 찾아서 입력을 시켜드렸겠죠. 적폐, 네. 개조 네. 이런 단어를 뭐 입력시켰겠죠. 어디서 그런 올드한 단어들을 찾아내시는지 올드보이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진심을 보지 못하는 그 마음도 문제가 있고 그 옆에 참모라고 하는 누차게 저는 김기춘 우리 비서장님이 사실상 백목항 갔을 때도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말 막히면 뒤에서 귓속말로 다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조언하는 게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참모들이 저는 굉장히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 옛날 공안 정치했던 그런 사람들 조작 정치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조작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진심이어야 되거든요. 진심. 그리고 정말로 참모들이 뼈아프게 자기들이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은 잠깐 뭐 다른 뭐 대통령들 비교해 보면 지금까지는 가장 많은 사고가 서해페리오 참사였거든요. 그때 김영삼 대통령도 9일 만에 국민 앞에 거듭 죄송하다고 사과했고요. 성수대교도 아시죠? 성수대교 붕괴했을 때 3일 후에 바로 또 김영삼 대통령이 사과했고요. 시랜드 화재 참사 때 그 다음 날 김대중 대통령께서 사과하셨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그때도 3일 만에 국민에게 죄인된 심정으로 사후 대처하겠다며 깊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이게 다 지난 대통령들이 해왔던 일이에요. 국무회의에서 한 거 아닙니다. 행복한 진도체육관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 가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간혹가는 되게 좋았어요. 가면 엄마의 마음으로 갔을 거 아닙니까? 엄마라면 막 울고 같이 한번 안아주면 되잖아요. 단상 위에 있고 밑에 어떤 아주 유가족이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좀 구조해달라고 빌고 있으면 뛰어내려가서 알았다고 안아주고 저 같으면 빨리 가서 나 신경 쓰지 말고 구조하라고 여기 왜 있냐고 빨리 구조하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엄마의 마음인 거지. 아니 뭐 어렵습니까? 국민에게 사과하는 게 다 내 부덕의 소치고 다 내가 잘못했다. 그렇죠. 일단 우리 대한민국 호가 다시 나가려면 서로 부둥켜 안고 제가 앞장서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겠다. 진심으로 정말 잘못된 부분은 고쳐나가고 유가족 여러분들 정말 힘내시고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지원해주고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이걸 왜 못합니까? 그게 안 돼요, 그게. 이런 표현에서 좀 아무튼 인조인간 같은 그런 느낌이 많아요. 사실은 그거 하는 게 그렇게 자존심이 상하는 건가요? 근데 저는 그런 느낌도 있어 좀. 뭐 해석을 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사과를 하면 마치 이제 여당도 마찬가지로 책임론이 되돌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선거를 앞두고서 어느 정도 회피를 하는 측면도 있는 거죠. 지금 그런 거 따질 때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따지고 있으니까 골로 가는 거예요, 정말로. 정말 그런 거 따진다면 진짜 나쁜 사람들이고요. 지금 유가족들의 심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사실 부모가 돼보는 게 그러니까 중요한 겁니다. 진짜. 아니 부모가 안 되더라도 정말 이 사안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이 다 가슴 아파하고 있어요. 맞아요. 정말로 다 힘들고 또 이번 사건에서 보여주는 거는 대통령이 너무 공무원만 믿은 거예요. 공무원들한테 맡겨서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라고 준 거. 근데 공무원들이 어디 그렇게 하냐고요. 복지부동의 요체인데 그인 사람들이야말로. 지금 이 정권은 처음부터
공무원들이 다 장악을 했어요. 그래서 아무 일도 안 하는 거예요, 청와대가 1년 동안. 그러더니 1년 동안 청와대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일도 안 하고 공무원들한테 장악 당해가지고 관료들의 적폐를 다 떠안게 된 거예요, 대통령이. 공무원만 믿고 있다가. 그러니까 이번 사건은 정말 심각한 사건이에요. 이런 일이 앞으로 또 없으리라고 생각 못해요. 뭐 보수 진영에서야 뭐 북한에서 미사일 쏘고 뭐 핵 터트리고 이러면은 이게 묻힐까라고 기대하는 인간들이 혹시라도 있을까 하는 정말 그런 염려까지 드는데 절대로 이거는 어떤 거로도 이 상흔은 없어지지 않고 치유되지 않아요. 그리고 만에 하나 아무튼 뭐 시간이 지나면 잊겠지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저는 큰 오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우리 톡설은 잊지도 않고 아무튼 잊지 않겠다라는 게 지금 막 들불처럼 퍼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아신다면 정말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맞죠? 그렇죠. 자, 그래도 마지막으로 또 곽 기자 생각과 또 김대웅 기자의 생각을 또 하고 정리하는 걸로 하시죠. 지금 정부가 어떤 뭐 대안을 내놓거나 사고 수습에 대해서 어떤 뭐 모습들을 보여주지 못하고 계속해서 국민들의 불신이 쌓여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지만 지금 뭐 이걸 수습하고 할 수 있는 거는 공권력과 정부밖에 없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뭐 별로 기대는 안 하지만 유족들을 좀 살려달라는 거예요. 유족들은 사실 지금 몸만 살아있지 정신은 이미 오래전에 정말 그냥 마지못해 살아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분들.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떻게든 좀 살아날 수 있게 모든 지원들을 좀 아끼지 않고 그분들의 이 상처는 뭐 치유되지 않죠. 정말 앞으로 더 힘드실 거고 괴로우시겠지만 이분들이 정말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조금이라도 회복될 수 있고 좀 숨 쉬고 살 수 있게 지금이라도 제발 이분들 좀 살 수 있게 해줬으면 하는 게 가장 큰 바람입니다. 저는 그 요즘 떠오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게 세월이 가면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세월이 가면 아시죠? 제 대학교 때 최호섭. 최호섭 오, 아시네. 그래서 노래를 잘 못하지만 한번 어떤 뜻으로 하는지 한번 여러분께서 한번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월이 가면 가슴이 터질 듯한 그리운 마음이야 있는다. 네, 감당하기 힘든 참 지독한 현실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버팀목 삼아 다시 대한민국이 일어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뻔하지 않은 섹시한 뉴스 독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